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으십니다. 돈을 모으려면 직장 잡고 돈 모으고 집부터 사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언이 당신 미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에 돈을 오래 묵혀두는 순간 당신은 매일 조금씩 잃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QLD, TQQQ로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산다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적금 붓고 언젠가 전세에서 집으로 올라가고 그게 성실의 증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성실한 사람의 시간을 조금씩 갈아먹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룰이 바뀐 겁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은 안전한 곳에 두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얇아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가진 돈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집을 보며 더 큰 대출을 떠올리며 더 큰 불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집을 사면 돈이 사라지지 않고 내 자산으로 쌓인다고요?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습니다. 집은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나가는 비용 덩어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몇 년, 아니 처음 아주 긴 시간 동안 당신이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장 비싼 구독료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세금, 보험, 수리비, 관리비, 이사비용, 기회비용까지 집은 늘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집을 부의 상징이라고 느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은 가격표가 커서 눈에 띄고 통장 잔고는 조용해서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는 집값 그래프가 마치 내 인생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내 삶을 실제로 바꿔주려면 결국 팔아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을 팔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집값 상승은 마음만 부자로 만들고 현금 흐름은 더 팍팍해집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QLD, TQQQ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결국 기술이 이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내일의 세상은 오늘보다 더 디지털입니다. 그 흐름을 가장 농축해서 담는 바구니가 나스닥 100입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 100을 더 강하게 추종하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즉, 같은 파도에서 더 크게 흔들리고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QLD,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거울입니다. 나스닥은 크게 흔들립니다. 역사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린 구간도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는 그 흔들림을 확대합니다. 그러니 QLD, TQQQ로 부자가 되려면 종목을 맞히는 능력보다 흔들릴 때 살아남는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감정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오를 때는 용감해지고 떨어질 때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최고의 타이밍에 삽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살 때를 정하고 팔 때를 정하고 흔들릴 때의 행동을 미리 적어둡니다. 그 다음 그걸 지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단계면 됩니다. 첫째, 숨 쉴 돈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팔아야 하니까요. 최소 몇 달치 생활비,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현금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QLD, TQQQ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자라는 누수가 있으면 복리는 새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고금리 대출은 투자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적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셋째, 자동으로 사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QLD로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더 공격적인 분이라면 TQQQ는 비중을 작게 시작해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올리십시오. 중요한 건 한 번에 크게 넣는 담력 쇼가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는 반복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집 이야기를 QLD, TQQQ로 다시 묻겠습니다. 집을 사면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부자가 되는 투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유동성을 포기합니다. 반대로 집은 생활의 기반으로 보되 자산을 키우는 엔진은 QLD, TQQQ 같은 시장의 성장 엔진으로 돌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은 삶을 지켜주고 QLD는 시간을 키워주고 TQQQ는 속도를 올려줍니다. 단, 속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변동성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없으면 속도는 사고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집을 절대 사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주식이 불안해서 조금만 떨어져도 밤잠을 못 주무신다면 오히려 집의 비유동성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릭 2번으로 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는 장치로서의 집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QLD, TQQQ 같은 도구는 시간을 압축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통장에 돈을 오래 두는 건 당신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을 쉬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돈이 쉬는 동안 세상은 쉬지 않습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기술은 진화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당신의 화폐 가치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집은 집으로, 투자는 QLD로, 공격적인 가속은 TQQQ로, 그리고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규칙의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당신의 월급이 통장에 잠들기 전에 QLD, TQQQ로 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